2번. 자, 마지막 지문 나갑시다. 4회 7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역시 우리가 법지문답게 일단 무슨 법에 속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법의 주체는 누구이고, 이해돼요? 그리고 뭔가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요건에 대한 결과치가 나왔을 때의 어떤 선후관계, 이런 것들을 다 잘 체크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체크하면 어렵지 않아요. 1문단 갈게요. 토지 행정은, 얘들아, 토지. 이거 우리한테 일상생활 용어로 쉬운 걸로 바꿔봐. 한 글자로. 뭐야? 그래. 땅은, 땅에 대한 행정이야. 국민과 후손. 얘들아, 국민, 우리 현재 살고 있는 국민을 말하는 거고요. 후손, 미래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재든 미래든 어쨌든 이 국민, 현재에 살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든 미래에 살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든 국토를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땅에 관련한 행정이다. 그리고 괄호 부분은요, 이 노란색, 이용, 개발, 보존의 어떤 구체적인 예들을 갖다 놓은 거야, 얘들아.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독해할 때 어떻게 읽어야 돼? 구체적인 예가 이 정도 여기 위치에 있구나 정도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선지에서 물어볼 때 찾아올 수 있게끔. 알겠죠? 안 물어보면 패스고요. 자, 일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괄호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친 데만 읽을게요. 계획, 규제, 조정, 환수, 평가, 공시, 개발, 정비, 제한, 증진, 보존 하는 것 등이 모두 다 노란 색깔 토지행정이다 까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이 토지행정에서 뭘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해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20세기 초와 20세기 중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세기 초에는요, 토지 이용 등에 대한 불간섭주의다 라고 얘기를 했네, 얘들아. 자, 그러면 20세기 초, 얘들아, 무슨 주의라고? 얘들아, 이거 우리 뭐뭐 주의 할 때 이 앞이 되게 직관적이야. 근데 무슨 주의 할 때는요, 다 앞이 직관적이야, 항상. 이 앞에 말을 잘 보면 돼, 얘들아. 자, 봐봐. 만약에 여기서 태연이가 요 땅을 샀어. 요 땅 누구 거야? 태연이 거지. 이건 태연이 건데, 이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뭐야? 태연이의 사유재산이야.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누가 뺏거나 건드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불간섭 주의. 야, 나도 눈치를 안 주는데 네가 왜 눈치를 주고. 잘했어. 자, 어쨌든 불간섭주의라는 건 그럼 뭐냐면 얘가 여기 이 땅을 샀어. 그럼 이 땅은 누구 거라고? 태연이 거야. 사유재산. 이 사유재산은 내가 국가더라도 침해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불간섭주의라고 얘기한다고. 자, 빨리 뜯어. 너 3초 안에 뜯어. 3, 2, 1. 자,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자, 읽겠습니다. 20세기 초에는요, 불간섭주의를 취해서 토지 소유자, 얘들아, 토지 소유자가 누구야? 태연이. 태연이의 자유, 그리고 태연이의 자치를 보장해 준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제 거니까 건드리면 안 되지,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는요,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질서 따옴표, 억제 따옴표. 아, 질서와 억제를 하는 정책에다가 밑줄 한 번 더 그어주세요. 원래 불간섭주의는 왜 만든 거라고, 얘들아? 어떤 개인의 뭘 위해서? 자유와 자치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근데 이게 20세기 어디로 갔어요?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불간섭주의가 아니라 뭘 만들었다고, 얘들아? 정책을 만들었대. 그 정책을 만든다라는 게 간섭을 한다는 얘기겠지, 그치? 근데 그 간섭이 어떤 간섭인지 선생님 따옴표 터뜨렸어요. 어떤 거야? 뭔가를 뭐 한대, 얘들아, 따옴표. 질서를 정해서 억제하대. 질서가 정책이라는 말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키워드는 억제예요, 억제. 정책과 뭐를 만들어낸다고? 질서를 만들어냈는데 그 기능이 억제한다라는 거야. 아니, 개인의 재산을 억제한다고? 이러면 돼, 안 돼? 되죠. 원래는 안 되지. 제 건데. 이해돼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럼 어느 부분에서 억제할지 그거를 이제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조화, 균형 있는 발전. 개인도 개인이지만 조화와 균형 있는 뭘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자, 계속 읽어볼게요. 국토 전체, 와, 이게 나왔네, 얘들아. 뭐의 조화와 균형이었어요? 국토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들아. 선생님 봐봐. 태연이가 여기 땅을 샀어. 여기 땅을 샀는데 우리나라 기름 나, 안 나? 안 나지. 근데 기름이 나는 거야. 네요. 태연이 친하게 지내? 그러면
이거는 나라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국토 전체의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약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약간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하면 이게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질서를 설정하고 억제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얘들아 잠깐만, 여기 중반에 들어와서 질서와 정책을 통해 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억제하는 걸 우리가 무슨 정책이라고 했어요? 적극적인 정책이다. 얘들아, 적극적인 정책의 의미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뭔가 정책을 정해놓고 하세요 하면 해? 안 하지.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사람들이 할까? 안 했을 때 처벌을 하면 돼. 안 했을 때 처벌을 하면 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따를까? 보다 잘 따르겠지. 그게 적극적인 정책의 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자, 이 문장 갈게요. 토지 행정의 구체적 수단. 오케이, 알았어. 우린 지금부터 이 억제를 하는 적극적인 정책, 다시 말하면 토지 행정 중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기억과 니은으로 알아본다라는 거야, 얘들아. 기억이 뭐예요? 분홍 색깔 네모 박스. 토지 거래 허가제. 얘들아, 말이 설명 다 해주잖아. 토지를 거래할 때 뭘 받아라? 허가를 받는 제도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태연이가 지금 자기 돈으로 이 땅 샀지. 기름 나는 땅.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기름이 나네? 국가도 이걸 알게 됐어? 이해돼요? 근데 이 태연이가 이 땅을 개발하거나 팔거나 뭘 하려고 할 때, 이용하려고 할 때 허락을 받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이 무슨 정책인 거야? 억제하는 정책이 맞는 거지. 근데 이상하지 않아, 얘들아? 이렇게 하면 태연이 입장을 생각해봐. 태연아 어때? 진짜 짜칠 것 같지 않냐?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에서 제일 관통하는 큰 게 뭐냐면 최소한으로만 침해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건들이 많아, 얘들아. 이해됐죠?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분홍색 가겠습니다. 분홍색, 토지거래허가제가 있는데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적 거래로 인한 급격한 집가 상승을 억제한다 라고 얘기했네요. 자, 이 친구의 목적이 나왔어. 이쁘다 글. 자, 이 친구의 목적. 자, 목적 첫 번째는 뭐였어요, 얘들아? 투기로 인해서 집가가, 땅값이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 허가제의 목적이구나. 이해됐어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할게요. 요건. 이걸 할 때 첫 번째, 일정한 절차에 따라 5년 내의 기간을 정해서 지정한 규제 구역 안에서, 오케이. 자, 요건이 나왔어요. 자, 요건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이거 할 때 일정한 규칙이 있다, 얘들아. 알겠죠? 일정한 절차라고 나와 있죠? 절차에 따라서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 5년 이내. 5년 이내가 뭐냐면, 선생님 봐봐. 태연아, 너 이 땅 소유 준 거 인정은 하는데 이 땅 개발하거나 누구한테 소유권 넘기거나 할 때 우리 허락 좀 받아. 왜? 이 땅은 너무 소중한 거야. 너의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어떤 균형과 발전이 더 큰 거야, 지금. 이 땅의 가치가. 이해됐어요? 근데 요거 제재하는데 몇 년만? 5년만 내가 제재하는 거야. 왜? 야, 평생 이거 제재하면 태연이 입장 생각해봐. 이건 너무 심한 개인 사유재산 침해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간을 정해놨다라는 거. 그럼 다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것들을 정해놨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게 아닌 게 되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었어, 얘들아. 이해됐니? 이런 것들이 다 근거야. 국가가 개인 거 너무 심하게 침해하지는 않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이런 요건에 해당했을 때 그때만 최소한으로 좀 침해할게 라고 얘기하는 게 이 구체적인 수단 정책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일정한 절차에 따라 5년 내의 기간을 정하고요. 지정한 세 번째, 지정한 구역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등의 거래 계약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장, 그리고 군수, 그리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오케이, 얘들아. 요거에 대한 허가의 주체는 좀 파란색으로 쓸게요. 요거 허가 내주는 사람, 이거 거래할게 하고 태연이가 막 서류 준비해서 이거 허가 받는 사람이 누구야?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군수, 시장, 그리고 한 명 더 있지 않았어요, 얘들아? 네, 구청장. 요런 애들이 뭘 해주는 거예요? 허가를 내주는 거야. 이 허가를 받아야 태연이는 뭘 할 수 있어?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누군가 무슨 거래든 뭐든. 이해됐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토지 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는 경우에 허가 없이, 회색이지? 회색 뭐야?
이 분홍색이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 회색.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처벌받게 된다에다가 밑줄 한 번만 쳐주세요. 이게 처벌을 하니까 이거는 얘들아 처분성이 있는 거지. 처분성이 있으니까 이건 구체적인 거라, 구체적이란다. 적극적인 정책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잘 봐. 체결을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얘들아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앞에 봐요. 뭔가 지키지 않았어. 근데 자 앞에 봐. 계약 시, 거래 시, 거래할 때 자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였어요 얘들아? 허가를 못 받았을 때. 허가를 못 받았을 때 하면 뭐 한다고 얘들아? 처벌받는다고.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는데 허가 없이 거래를 했다? 처벌을 받을 거예요. 처벌을 받을 건데 얘들아 근데 이 처벌을 받은 후에 그 뒤가 중요해. 뭐래 얘들아? 계약? 무효. 얘들아 근데 선생님이 거기 계약 무효에다가 뭐라고 써놨지?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고. 우리 이거 결혼 지문에서 배웠지? 취소와 무효의 차이. 무효는 뭐야? 아예 없었던 일인 거야. 근데 취소는 뭐야? 취소가 오케이 되기 이후부터는 없는 거지만 취소 이전까지는 거래가 됐었던 거야 얘들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 무효와 취소는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취소랑 다르다. 요거 기억을 하세요. 자, 그 왜 이거 갖다 말장난치기가 좋잖아 얘들아. 그치?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임수나, 잘 봐.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을, 다 필요 없고요. 허가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허가를 받은 거야. 근데 여기 문제가 있지, 얘들아. 앞에 봐. 이거 잘 안 보이나? 지금 이거를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기는 받았어. 근데 원래 허가가 나오지 않는 조건인데 뭔가 뭘 해서? 사기나 속임수를 해서. 근데 얘들아 사기나 속임수를 했어. 더 포인트는 뭐야? 허가가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나왔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게 또 포인트야 얘들아. 알겠지? 자 다시 갈게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우와 속임수였으니까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벌금. 얘들아 어쨌든 이거 똑같이 뭐예요 얘들아? 뭘 받는다는 소리야? 처벌 받는다는 소리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안타까운 지점은 앞에 보세요. 이때는 계약이 무효인데 이때는 계약이 취소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조금 안 해놨어. 그게 조금 아쉬워. 그래서 나는 나중에 선지에서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선지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긴 그냥 물음표로 놔두도록 할게요,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이거 수업했니? 수업할 때 한 번쯤은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게 국어에서 지문에서 안 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딥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불안하시다면 한 번씩은 체크해보는 것도 좋겠어요. 자, 그러면 왜 맥락상 지금 저게 취소면 좋거든. 예쁘거든, 글이. 그죠?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3문장 하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는 헌법 23조와 122조를 근거로 두고, 잠시만 있어봐. 앞에 봐봐. 이 기업 토지 거래 허가제 요거에 대해서는 좀 눈에 띄게 네모 박스로 조금 할게요 얘들아. 이 기업에 대해서는요 근거하는 법이 있다라는 거야. 근거법. 자, 이 근거법은 얘들아 첫 번째가 무슨 몇 조? 23조. 23조는 뭐래요? 자, 읽어보도록 합시다.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도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오케이. 자,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얘들아 앞에 봐봐. 태연이 땅이지. 태연이 재산이지. 태연이 재산인데 기름이 나니까 이게 국가 균형과 발전을 위해서 너무 소중한 거지 얘들아. 그래서 국가가 이러하게 해서 5년 이내 동안 이렇게 조금 억제하는 정책을 펼친 거야 얘들아. 그때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야? 요 법. 요 법이 뭐야 얘들아? 이게 재산을 보장해주는 안에서 공공의 복리는 뭐냐면 이거 재산이 태연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공의 복리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국가적인 것을 좀 지키되 누구도 존중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태연이도 존중해줘야 돼. 태연이 거잖아. 태연이 돈이잖아,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122조로 갈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22조에서는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 및 보전을 위해서 개인에게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오케이, 얘들아. 122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누굴 위해서? 국토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개인의 것을 약간 내가 억제할 수 있다가 들어간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필기 하나만 좀 수정을 할게. 아마 내가 23조 옆에다가 재산권보다 공공의 복리가 좀 더 높다라고 해놨잖아요, 얘들아. 요거는 좀 지워줘야 될 것 같아. 어떤 거요? 23조 위에 필기. 재산권보다 공공의 복리가 더 우위다라고 필기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좀 지워주세요. 왜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앞에 봐. 쌤 기호를 지금 어떻게 썼지? 23조에 의한 거는요, 개인 것도 보호해줘. 그리고 공공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해를 얘기한 거야. 누가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읽어보면. 근데 밑에 거는 확실하게 요거는 그냥 살려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거는 이거. 국토를 위해서 개인의 거를 조금은 억제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122조. 이해됐어요,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요 법률에 근거해서 요런 거 다 가능하다. 그럼 얘들아, 앞에 봐. 내가 국가야? 태연이 개인이야? 내가 요런 상황에 의해서 얘를 지금 정책을 통해서 억제를 했어. 이거 위헌이야, 합헌이야? 합헌. 왜? 나는 헌법에 근거해서 움직였거든.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요렇게. 그 말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잘 봐. 122조부터 다시 읽을게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 및 보전을 위해서 개인에게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따라서 입법권자, 얘들아, 앞에 봐. 이것의 주체는 누구니? 이것의 주체는 입법권자. 조심해야 돼, 앞에 봐. 잘 봐. 토지 거래 허가제를 법률에 근거하게 만든 주체들이 누구야? 입법권자인 거야. 근데 앞에 봐. 태연이가 가서 허가를 받는 사람은 누군 거야? 얘네인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요거 구분 지어줘야겠지, 그치? 요거 이해되니, 얘들아? 네, 요거 조심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법지문은요, 어떤 법에 근거해서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해주냐, 이것도 구분을 많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분홍색부터, 아니다. 입법권자부터 읽을게요.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권에 근거해서 법률로 토지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얘들아, 여기서 조심해. 토지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거지. 소유권을 없앤다, 소유권 인정 안 해준다, 이런 거 다 틀린 거지. 아니, 태연이 땅이라는 건 인정한다니까, 얘들아. 이해되니? 이거 조심하세요. 소유권을 처분을 제한하는 토지 거래 허가제를 채택하는 것은 합헌이다. 왜? 헌법에 의해서 움직였으니까요. 자, 그럼 그 다음 분홍색부터 나가볼게요.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모든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오케이, 얘들아. 우리 모든 사유지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라 에다가 동그라미 1번. 자, 우려 지역 또는 집값 폭등의 지역의 토지에 한정된다라는 점. 이게 똑같은 말이죠. 규제 기간이 5년이라는 점. 5년 이내에다가 동그라미 2번. 자, 목적이나 거래 가격에 있어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얘들아, 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얘들아,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에다가 밑줄 치고 동그라미 3번이니? 네. 완전히 금지되지 않는다라는 거. 완전히 금지되지 않는다라는 게 3번이랑 똑같은 말이겠지, 그치? 이거 중요해. 불허의 경우에 불복 방법이 마련에다가 동그라미 4번이라고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얘들아. 앞에 봐요. 요거 조금 디테일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태연이 입장에서, 아이씨, 내 땅인데 왜 국가가 이렇게 하는 거야? 짜증날 수 있잖아, 얘들아. 이거 무슨 완전 공산주의 아니냐고, 얘들아. 이해돼요? 다 좋은 땅 있으면 다 내 국가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왜 합헌인지에 대해서 4가지를 얘기해 준 거야. 첫 번째, 이게 왜 합법이야? 목적이 분명해. 목적이 뭐였어요, 얘들아? 투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자 함이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나 평생 갔다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일정한 기간만 내가 일단은 지금 조치 좀 취할게. 이거거든요, 얘들아. 자, 그럼 세 번째가 뭐니? 세 번째, 야, 그리고 내가 네 땅 완전히 못 팔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앞에 봐.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네가 얘네의 허락만 받으면 너 좀 귀찮으면 처분할 수는 있어. 요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얘들아. 자, 처분이 가능해. 단, 뭐가 있을 때. 허가만 받으면 너 처분 가능해. 이거 내가 완전 뭐 팔지 말라고 금지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슨 얘기였어요?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얘들아. 뭐야? 불허할 경우. 자, 불허의 경우에는요, 뭐가 마련이 되어 있다? 불복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앞에 봐. 아니, 짜증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참견 받기 싫어서 이 땅을 처분하고 싶어. 다른 사람한테. 그냥 넘겨버리고 싶어. 그럴 때
이런 허가를 받아서 내가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얘네가 허가를 안 내줘. 그럼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소송할 수 있다고 얘들아. 근데 다만 여기서 조심할 점, 소송을 할 때 뭐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야? 불허를 내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가능한 거지. 야, 내가 왜 허가 받아야 돼? 이거에 대해서는 소송 못해. 왜? 이건 법의 근거에서 합헌이니까. 합법적인 일이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얘들아. 이 불복할 때, 소송을 할 때요, 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송할 수 있지만, 이 허가제 자체에 대해서는 소송을 못 한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네, 요거 꼭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결 표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토지 허가제라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의 부인, 사유재산을 부인, 태연이 재산 인정 안 해? 이거 아니라고. 부인이라기보다는 제한의 형태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은찬아, 괜찮니? 그러나 자 여기서 또 하나 나오면 똑같은 말이야 얘들아. 물결 표시 여기다가 스몰 b 써줄게요. 내가 왜 b는 안 써놨을까? 스몰 a 다음에 스몰 b입니다. 그래서 입법 형성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봐봐, 입법 형성권 이거 말하는 거지 얘들아. 이거를 모두에게 무제한으로 국가가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왜? 그렇게 되면 너무 심한 침해거든, 개인재산에 대해서. 이해됐습니까? 여기 이게 물결 표시까지 마지막 읽을게요. 입법 형성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무제한 적용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그러면 아직 자 이제 색깔 보면 구분이 됐지. 토지 거래 허가제가 분홍색 기억이었고요. 우리는 이제 뭐가 남았어요? 니은 남았어요, 얘들아. 근데 니은 하기 전에 기억에 대한 거 털면서 기억을 한 번 더 머릿속에 잘 넣고 가볼게요, 얘들아. 요거는 법지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문제 풀어보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선지 공부를 통해서 좀 더 내용에 대한 이제 정보를 더 탄탄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얘들아, 선생님이랑 1번 문제는 지금 못하고요, 얘들아. 선생님이랑 어디를 보냐면, 그냥 얘들아 1번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만 빨리빨리 좀 해드릴게요, 얘들아. 자, 1번에 2번 가겠습니다. 지금 샤프 들어서 해결한 선지는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주세요. 토지 행정에는 도시 개발을 하거나 보존, 얘들아 개발, 보존, 이거 우리 1문단에서 괄호 부분이었지, 그치? 자, 요거 해결했고요. 동그라미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5번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번에 5번. 토지 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는 구역 내에서 속임수로 허가를 받으면 맞죠? 이거 그냥 복붙이었죠?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2번하고 5번 선지는 소거할 수가 있었고요. 자, 2번 문제로 내려가겠습니다. 토지 행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볼게요. 자, 근데 동그라미 1번은 못해요, 얘들아. 근데 2번은 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의 자유 및 주민의 자치를 강조하는 불간섭주의까지 끊어봐. 여기까지 맞는 말이지. 근데 이것을 강화하려고 토지 행동을 한 거야? 불간섭주의를 강화하는 거야? 이걸 약화시킨 거야? 약화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죠?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갈게요, 얘들아. 사유재산 제도는 근본적으로 부인하지 않아. 맞지? 이거 물결 표시에 있었지? 그 점에서 개별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데, 자, 요 말은 근데 뒤쪽으로 가야 나와. 왜? 뒤쪽이 뭐냐면은 공시지가거든. 이거 땅값을 이제 공시해 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의 스포만 할게요, 얘들아. 선생님 봐봐. 이거를 해도, 자, 앞에 봐. 토지 거래하는 거 허가해주면, 자, 태연이가 허가 받았어. 그럼 태연이가 뭐 할 거야, 이제? 거래하겠지. 팔든 뭐 여기다가 뭘 주유소를 짓든 뭘 하겠지, 얘들아. 그때 이 땅의 가격은 공시가 돼. 그리고 공시될 때 이거 되게 간단해.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얘들아. 자,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 얘들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3번 선지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개인 재산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별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 가치평가 인정해주는 거야. 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 봐봐. 이거 이따 뒤에 스포 내용 스포 살짝 할게. 어차피 내신이니까. 자, 내가 요 땅을 나라에서 요 땅 10억입니다. 라고 정해놨어. 이제 나라에서 정한 건 아니야. 이따 디테일한 순서 나올 거예요. 정했어. 그럼 태연이 땅 지금 여기잖아. 그치? 그치? 그럼 이거 정할 때도요. 얘 땅들 다 얼마인지 조사해, 얘들아. 그래서 기준들을 정해서 10억이라고 매겨놓은 거야. 이해됐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봐봐. 태연이 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3번 선지 읽어봐요.
개별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 안 된다고 얘들아. 이해되니? 인정해 준 거야 어느 정도. 아니 말도 안 되지. 선생님 봐봐. 여기 10억인데 너 이거 진짜 소중한 땅이야. 너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팔 수 없어. 1억.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거 인정 안 해주는 거잖아. 개인의.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자, 3번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국토 전체의 조화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국가나 기관의 제한이죠? 이거 적극적인 정치수단 맞죠? 왜 적극적이에요? 안 하면 처벌받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권을 근거해서 처분을 한다거나 가격을 한정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금지하는 것이다. 얘들아, 소유권 금지는 아니라니까? 소유권을 왜 금지해? 소유권은 인정. 다만 네가 이거 거래를 할 때 우리의 허가를 받으라고 얘들아. 이해됐어? 또는 뒤에 나올 거지만 가격 우리가 해놓은 데에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만 시키지 너무 투기 지가 상승 안 된다고 얘들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뭐야? 정답이 4번이네요. 그죠? 네. 자, 안 한 선지가 있나요 얘들아? 아니요. 아, 근데 우리 2번에 1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2번에 1번 봐봐.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야, 무제한적으로 허용 안 한다니까. 물론 지금 이거는 토지 허가제에 대한 얘기였지만 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이해되니? 그래서 약간 요 내용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읽을 내용 스포까지 살짝 했어요. 알겠죠? 자, 뒤쪽으로 가볼게요. 자,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기역은 읽었죠, 얘들아. 기역이 뭡니까? 토지 거래 허가제입니다. 자, 기역. 규제 구역 안의 토지. 맞죠? 거래 희망자가 지켜야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앞에 봐봐. 지정 구역 안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선지 1번이죠. 이해됐나요? 네, 이거 맞습니다. 자, 니은 할 수 없고요. 자, 3번 가겠습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야, 기역과 달리 니은은 기간에 관계없이 니은은 우리가 할 수가 없네요, 얘들아. 그쵸? 하지만 기역은 어쨌든 기간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기역. 은찬아, 칠판 봐. 기간 있어, 없어? 5년.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기역은 행정 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 있어, 없어? 있어요. 자, 5번 갈게요. 기역과 니은 모두 소유 상한을 제한하여, 소유 상한? 얘들아, 다 필요 없고 상한도 필요 없고 소유를 제한하는 건 아니야, 얘들아. 이해되니? 여기 아무도 가지지 마. 이거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으로 갈게요. 가는 아직 못하고요. 자, 5번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역에 대해서 풀 수 있는 선지들은 다 해소를 했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4문단 가도록 할게요. 괜찮니? 네, 졸리면 일어나세요. 자, 어디야 우리? 4번? 4문단 할 차례예요. 4문단. 한편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목적이 나왔네요. 얘들아, 네모박스 뭐야? 부동산 가격 공시제. 앞에 봐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야. 자, 똑같은 말이잖아. 부동산의 가격을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발표한다고 얘들아. 공개적으로 정해놓는다고. 이런 제도. 자, 목적 여기에 맞게 한번 읽어볼게요, 얘들아. 목적은 뭐였습니까? 목적 읽어봐. 써놨잖아.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형평성. 오케이. 자, 뭘 위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어떤 형평성? 부동산 가격 그리고 조세 납부. 이게 무슨 소리야, 얘들아? 우리는 뭔가 재산이 생기면 은찬아 뭘 내지? 위나라에서 돈 벌면 뭐 내지? 세금 내지. 네. 이 나라에서 땅 가지면 뭐 내지? 세금 내지. 너 이만큼 가졌으니까 이만큼 내. 너 요만큼 가졌으니까 요만큼 내.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왜 그래? 왜? 갑자기 음식 찌꺼기 냄새가. 어디서? 자, 할게요. 자, 이어가지 않을게요. 자, 부동산 가격과 조세, 납부 하는데 뭘 위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왜? 누구는 비슷한 지역인데 누구는 기름이 난다고 이런 거지. 그 같은 아파트도 그렇잖아, 얘들아. 같은 11단지, 10단지에서도요. 바다가 보이는 곳과 바다가 아파트에 가려서 안 보이는 곳과 또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과 또는 건물에 가려서 안 들어오는 곳과 가격 차이가 어때? 조금씩은 나, 그치? 근데 그게 조금씩 나는 거지. 형평성 있게 하려면 좀 일부러 정해놨다라는 거야.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씩이지, 얘들아. 이해돼서 너무 많은 큰 차이는 없겠죠. 왜? 뭘 위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이해돼요?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잠깐만 주체가 나왔다 얘들아. 가격 공시하는 사람이 누구야? 부장. 쓸게요. 파란색. 자, 이거 공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얘들아?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네요, 얘들아. 자, 그리고 또 하나. 언제 한다고? 매년 1월 1일 날 공시한다 라고도 되어 있네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 역시 토지 행정의 어떤 수단이다? 적극적인 수단이다. 앞에 보세요, 얘들아.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게요. 억제하는 정책인 적극적인 정책이야. 그치? 여기에 해당되는 게 누구예요? 기업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니은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얘가 지금 상위 개념이네. 이해됐어요? 네. 자, 계속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 역시 토지 행정의 구체적인 수단일 수가 있다. 공시지가 이게 뭐야? 공지된 땅의 가격, 토지 가격의 적정한 기준을 나타내는데 공시지가는 자, 지금부터 문장 잘 읽자. 앞에 봐. 문장이 어마어마해 이거. 앞에 봐요. A는 B인 C다. 또는 A인 B는 C다. 앞에 봐요. 똑같은 문장이지. 다만 위치만 바뀌었지. 때문에 항상 하는 말, 수식해주는 말. 수식해주는 말. 이해됐어요, 얘들아? 요 수식해주는 거는 선생님 지금 다 괄호 묶어놨어. 그럼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B가 수식해주는 얘 집중. A가 수식해주는 얘 집중. 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구나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얘들아. 그럼 잘 봐. 괄호 부분 봐봐. 읽어볼게요. 공시지가는 토지 가격의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는데 공시지가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이해됐어요? 어디가 중요해? 토지야. 오케이. 잘 봐. 내가 이거 문장 그대로 써볼게. 자, 첫 번째. 표준 땅으로 설정된 뭐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 거야. 이해되니? 자, 계속 읽을게요. 이 토지의 단위 면적 땅 가격인 뭐야? 표준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구나. 자, 오케이. 자, 이 토지의 단위 면적 땅 가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얘들아? 뭐래? 표준지 공시지가다라고 얘기하네,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얘를 표준지, 표준이 되는 땅의 공시, 공공으로 발표된 땅의 가격. 오케이. 요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이해됐어요? 앞에 봐. 표준지로 설정된 토지의 단위 면적 땅 가격인 표준지 공시지가. 이게 바로 기준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말이 어려워서 똑같은 말이잖아. 내가 여기 지금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 땅 10억으로 정했다고, 얘들아. 자, 계속 할게요, 얘들아. 자, 요렇게 적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했대. 오케이. 요거를 토대로 해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한다. 자, 작성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봐봐. 개별 토지에 따라 상정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잠시만. 봐봐. 개별 토지에 따라 산정되는 이야. 이것도 수식해주는 말이지, 얘들아. 자, 개별 토지 땅값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개별 공시지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요거 작성해서 개별 공시지가. 그럼 앞에 봐봐요. 선후관계 앞에 봐. 우리가 지금 중요한 단어만 딱딱딱 떴지. 앞에 봐요. 토지, 표준지가 된 토지의 표준 공시지가를 통해서, 아이고, 이 화살표.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얘가 만들어지는구나. 이해됐어요? 네. 자, 다시 갈게요. 공시지가를 말하는데, 공시지가는 토지 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요.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고요. 국가나 기관이 업무와 관련되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증하는, 약간 요런 것도 되는 거네, 얘들아. 선생님 봐봐. 내가 아까 여기 10억이라고 정한 이유가 뭔지 알아? 개별 땅들, 이 개별 땅들의 가격, 이 개별 땅들의 가격을 뭐라 그래요, 얘들아? 개별 공시지가라 그러지. 이 개별 공시지가를 쫙 모아봤더니 10억쯤 적당하겠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 땅에 대한 어떤 표준지도 정할 수 있을 때 니네 것들도 다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 아까 그래서 우리가 2번에 3번 선지가 뭐였어요, 얘들아? 개인의 그 가격을 무시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점입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잘 봐. 공시지가는 토지 시장에서
지가 정보를, 오케이. 요거 우리 어디다 쓰는지 한번 보자. 요거 어디다 쓰는지 볼게요. 첫 번째, 시장에서 공시지가, 공시지가 정보 제공. 그렇지. 이런 게 정보가 제공이 돼야 뭐 거래하지. 거래할 때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 개인 간의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지가를 산정할 때, 오케이. 국가기관이 지가, 땅의 값을 산정할 때도 이 개별 공시지가가 우리한테 좀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지 이 주변 땅 산 사람들한테. 그치? 자, 그 다음에, 5문단 읽을게요. 공시지가를 토지 거래의 지표로만 본다면 처분성이 있는 일반적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요 말 중요해. 앞에 봐. 우리 지금 니은 배우고 있죠? 그렇죠? 자,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요, 얘처럼 처분성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얘는 아까 전에 처분성 있었어, 없었어? 얘 있었잖아, 처분 받잖아. 네. 이해돼요? 처분성이 있는데, 얘는 일반적으로 처분성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되니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자, 5문단 읽을게요. 공시지가를 토지거래의 지표로, 자, 앞에 봐. 토지거래의 지표로만 본다면 무슨 뜻이야? 거래할 때 이 가격 즈음으로 해라. 나는 그냥 기준으로만 보면 이건 처분성이 없는 거야. 근데 이 가격보다 너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벌을 받을 수 있나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그래야 그게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하는 거니까요.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나 공시지가는 잠시만 있어봐. 그냥 기준으로만 삼으면 처분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공시지가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잘 봐. 보상액을 상정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정액에다가 네모박스 쳐놔. 한정액. 얘들아 앞에 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정책은 뭐야?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이야. 이거 뭐야? 얘가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기준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성이 있는 걸로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계속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공시지가는 보상액을 산정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기준이 아니야. 사실상 한정하고 제한하고 억제하는 구속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파란색만 읽을게요. 부분 행정행위 인정설 다수설. 다수의 사람들이 이거를 부분적으로는 이거 행정행위 맞아. 처분성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읽으면 돼요. 여기 지금.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성윤이 괜찮니? 자, 계속 다시 읽을게요. 따라서 제한적으로 공시지가를 처분성이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는, 봐봐, 인정하는 이것도 수식이지. 그러니까 파란색 중요한 거야. 부분 행정행위 인정설이 다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얘들아? 이거 처분성 있다, 없다? 처분성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왜? 제한하는 규제라서. 얘한테 세금 부과할 때 땅 가진 만큼, 네 땅 가격만큼. 이해됐어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즉,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똑같은 말이죠. 세금을 부과하거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에 불복한다면, 자, 앞에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괄호 좀 묶어봐. 표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 괄호 닫아봐. 니네가 아까 전에 그 선후관계 앞에 봐봐요. 요 파란 색깔 못 잡았을까봐 여기서 얘기해주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네 땅 가격 정하는 거에 대해서 너 불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도 또 똑같아. 위법성을 다투지는 못해. 그 위법성이 뭐예요? 이거 다 법적인 행정이야. 그래서 위법하지는 않은 거야, 이것들이 다. 이해됐어요? 아까 거랑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뭐는 할 수 있다. 이 공시지가의 취소 소송은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네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지 약간 내가 이거를 태연이가 이 기른 땅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그 가격에 대해서 너무 비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다만 뭐는 못하는 거야? 아니 내가 왜 이걸 따라야 돼? 이거는 못하는 거야. 알겠지? 다만 가격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네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나요, 얘들아? 자, 그럼 우리 1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에 우리가 1번 부동산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했고요. 3번. 아, 이거 중요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반영한다. 지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선호관계 뒤집어놨지? 정답 몇 번이에요? 법지문에서는요, 무조건 나와, 이런 거는. 왜? 뭔가 복잡해 보이거든. 용어가 우리한테 낯서니까. 과학지문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뭐야? 선지를 보면 다 있는 단어만 들어있어. 있는 단어 지금 뭐야? 이거 나왔고요, 비준표 나왔고요,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있는 단어 다 나왔는데 선호관계만 뒤집어 놓은 거잖아, 얘들아. 익숙하니까 더 위험한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4번 부분행정행위 인정서에는요 공시지가를 처분성이 있는 행위. 자, 앞에 봐요. 처분성이 있다라는 애들이 다수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였네요. 자, 2번은 아까 풀었고요. 자, 우리가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자, 3번에 우리 니은만 갑니다. 니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였어요. 자, 2번 토지 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적인 토지 거래를, 야,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거 아니면 토지 거래의 기준이 되는 거야. 토지 거래 가격의 기준이 되는 거지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얘들아.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니은은 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도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잘 봐. 1월 1일마다 다시 발표하잖아. 자, 그러면 자 4번 갈게요.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하는 건 기억, 니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마찬가지. 소유를 제한한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에 가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나왔네요. 가가 뭐였습니까, 얘들아? 이것도 구체적인 수단. 야, 앞에 봐. 이게 왜, 앞에 봐요. 이게 왜 구체적인 수단이고, 구체적인 수단이라는 건 뭐다, 얘들아? 억제하고 제한하는 수단.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정답은, 바로 정답을 일단 가볼게요. 4번에 5번. 공시지가는 보조금 산정이나 조세 부과 등의 토지 실제 금전적 가치를 확정하는 데 활용이 되고, 그냥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단순한 지표로만 쓰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잖아, 얘들아. 맞아요? 이해돼요? 단순한 지표로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처분성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다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정답이 5번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도 왜 아닌지 한 번씩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갑시다. 성민아 괜찮니? 자, 공시지가는 법적 효력이 없어? 야, 이거 처분성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2번.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가와 일치한다. 야, 공시지가 내가 10억을 하고 정해놨으니까 니네 주변에 땅 주인들 다 10억에 팔아야 돼? 아니지. 태양이 잘 드는 데는 11억, 태양이 안 드는 데는 9억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된다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이거랑 똑같은 게 4번 선지야. 4번 선지 읽어봐. 공시지가는 토지 가격을 고정하는 절대적인 금액이다. 맞아? 아니야. 고정 아니고 절대적인 금액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보기. 3번이 위험한 선지. 공시지가는 토지 가격에 적정한 지표로 인식된다. 이거 맞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법률에 근거한다. 이것도 맞지? 근데 이거 가의 이유가 아니라고. 이걸 왜 구체적인 수단이라고 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얘들아. 구체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뭐야? 처분성이 있기 때문이야, 얘들아. 처분성이 있다라는 말은 뭐로 나왔어요, 얘들아? 이게 단순한 지표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조세를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처분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럼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에서는 색깔을 조금 써놓기는 했는데 이거 색깔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비례의 원칙은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행정수단이 합리적인 비례. 오케이, 알았어. 목적과 수단이 다 합리적으로 비례해야 된다라는 거. 초록색 길이 짝꿍. 행정 목적. 목적이 일단 정당해야 돼, 얘들아. 주황색. 행정수단도 적합해야 돼. 예를 들면 깡패들 시켜가지고 가가지고, 야, 이런 거 안 되지? 자, 근데, 잘 봐.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물결 표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이야, 이거. 왜? 태연이의 기본권.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침해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침해할 때는 목적이 정당한가? 그 제한하는 수단이 적합했는가 이런 거 다 따져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주황색, 이제부터 보라색 읽을게요. 그리고 침해는 최대한 어떻게? 최소한으로만. 그리고 이게 균형성에 맞게. 즉, 공익을 위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 저걸 침해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대신 침해할 때는 조금만. 그리고 이때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거나 균형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게 뭐야?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뭐야? 태연이 걸 제한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어떤 국익이 커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정답으로 일단 바로 가봐, 얘들아. 2번.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 앞에 봐. 이거 말하는 거지. 속임수나 사기를 써서 허가를 받아서 땅을 팔아서 거래 계약을 한 거야, 태연이가. 요럴 때 우리 처벌 받는다고 했지. 이 회색깔 맞아요? 근데 이 처벌 받는 게 얘들아, 사익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한 거니 처벌하는 게 아니지. 수단의 적합성이지, 수단의 적합성. 이해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칭이 안 되지. 잘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처벌을 한다라는 게 이 규칙을 얘가 지킬 수 있게 하는 수단이란 말이야. 이해돼?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거는 목적의 정당성이 아니라 쟤를 처벌하게 하는 건 수단으로 가야 돼, 수단.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짝꿍이 안 맞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1번으로 또 가볼게요, 얘들아. 토지 수용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은 공익을 추가하면서도 누구도 챙겨줘? 태연이도 챙겨줘야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 목적이나 거래 가격에 있어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거래는 허가해줘야지. 그건 뭐야? 내가 너 거 제한하고 침해하는데 최소한으로만 침해. 그러니까 너 팔 수는 있어.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토지의 적정 가격을 산정한 사실상 구속적인 기능 맞지?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이거 얘들아 구속한다는 건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 맞는 거야, 얘들아.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특정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 기간을 5년 내로 정하는 것은요. 토지 소유권의 처분을 완전히 금지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태연이도 고려한 것이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네. 자, 질문. 네라고 한 거야? 오케이. 자, 이 정도 하면은 4회 7번은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네, 성의를 끊어주시면 됩니다.